지난 영상에서 까먹은 우리 아서모건하고 버번. 자, 여러분, 캠프 여러분, 애들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AS부터 가야죠. 내가 흥이 나가지고 좀 실수를 하면 다들 겁나 뛰어와요. 아, 좋다 이러면서. 좋습니다. 다들 오셔가지고 놀러 오시고, 고유의 전투 시스템이라고 했던 데드아이 시스템이 켜지는 시점은 콜터의 첫 전투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까먹었어요. 이거 플레이 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 플레이를 두 번, 세 번 해보고 나서 쫙 쓰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데드아이 시스템이 뭐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뭐 그 시대 가서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설명에만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데드아이 그러는데 이게 뭐냐. 레데리 2라는 이 게임은 장르가 액션 게임이 아닙니다. 그럼 이 장르가 뭘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뽕찬 사람들은 레데리는 장르는 레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레데리 2의 장르는 아서모건 시뮬레이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게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아서모건의 삶,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대신 한번 살아봐라, 이거기 때문에 저는 시뮬레이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게임 전문가가 뭐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하는 레데리의 장르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행자다, 서부 최강의 사나이 미국과는 우리 아서모건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서모건 설정상 최강자잖아요. 그러나 유저들도 강자일까? 피지컬 이슈가 있죠. PD님은 플레이할 때 체감 난이도가 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노 PD님은 되게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나 생각보다 박 PD님은 걱정했거든요. 아니야? 실제로 이 피지컬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총싸움이면은. 그래서 락스타 게임즈가 여기에 넣은 시스템이 바로 데드아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강자가 아닌 유저라도 강자인 인물에게 제대로 이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투 시스템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 세계의 퀵드로우 고수 영상 보신 적 있죠? 돌아가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허리춤에서 빵 했는데 막 동시에 두 개 풍선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0.1초, 0.01초의 세계거든요. 진짜 빨라요. 그거를 그 본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발동하는 순간 나는 그대로고 세상이 느려지는 상황이면 얼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린 세계 속에서 내가 딱딱딱 표적들을 맞추고 데드아이 풀면 한 방에 다다다당 하는 식으로 그런 슬로우 모션 시스템으로 만든 게 데드아이인데, 이 데드아이도 너무 게임이 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레벨업하게 만들어놨죠. 뭐 게임 피지컬이 좀 안 좋아도 조금만 연습을 하면 나중에 챕터 한 3, 4쯤 가게 되면은 진짜 어지간한 발컨 아니면은 이거 너무 저건가? 누군가를 욕하는 건가?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진짜 후반부에 가면은 서부시대 최강 총잡이에게 내가 이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리얼타임으로 가는데 상대가 데드아이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 난 머리에 구멍 나 있는 거거든? 사실 요 시스템 때문에, 데드아이 때문에 게임 초반부에 요 게임 안에서 캠프 집안일을 계속 해야 되죠. 왜? 이 데드아이도 발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켜놓고 한참 지나면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드아이의 발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게임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에서 장작 패기, 말 먹이 주고, 물통 채우고, 식량 포대 피어슨한테 갖다 주고, 요렇게 해야지 데드아이 게이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식으로 요 레벨업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제 AS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말하다 틀리면은 댓글로 와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놀이터 개장하는 거니까. 자, 드디어 이제 챕터 2의 초반부 우리 발렌타인 마을로 가고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마을에 각종 동물들 목장이 쫙 있습니다. 축산마을이기 때문에.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은 이런 식으로 마을이 여기저기 있고, 맵상에. 마을 바깥에는 또 이제 와일드의 환경이 있고,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또 각종 콘텐츠가 있고, 요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안내해주는, 알게 해주는 첫 마을이 발렌타인입니다. 가면은 보안관 사무소가 딱 있어요. 그럼 이제 엉클이 와가지고, 저기 보안관 사무소 있다. 현상금 미션이 저기 뜨니까, 아니면 네가 현상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나쁜 짓 하면 저기서 널 혼내주러 올 거야. 뭐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보들이 초반에 막 조작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너 조작하다가 주민 때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말 걸었는데 때리잖아. 그래서 싸움이 난다. 바로 목격자 표식이 뜨거나 보안관 사무소에서 옵니다. 망태 할아버지들처럼 막 달려와요. 그리고 마을에는 이제 우체국이 있고 기차역이 붙어 있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살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있고, 잡화점도 있고, 무기점도 있고, 마구깡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랑 같이 온 우리 반더린드 걸그룹 트리오,
딱 흩어져가지고 건수를 모아와요. 일단 메리베스는 부잣집에 위장 하녀로 들어가가지고 막 정보를 모아옵니다. 와가지고 막 제잘제잘하면서 아서한테 얘기해요. 아서 돈 많은 기차가 언제 어디를 지나갈 거래 이러고. 캐런은 그 사이에 바로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호텔 가서 정보를 이렇게 얻는데 아서가 가보면은 그 남자한테 캐런이 맞고 있어요. 근데 아서는 참지 않죠. 바로 이제 주먹 명함 정중하게 드리는데 여기서 캐런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짠해요. 이 갱단에 사는 사람들의 평소의 삶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야 되나? 캐런이 막 맞아가지고 막 얼굴 막 멍들어 있는데 되게 초연하게 헛헛하게 우리 인생이 뭐 이렇지 뭐 이러면서 또 갑니다. 여기서 이제 캐런이 언제 은행을 털면 좋다더라 이런 정보도 물어오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막내 어디 갔어? 틸리 어디 갔어? 막둥이 보면은 어떤 자식이 우리 틸리를 잡고 끌고 가서 막 벽치기 하고 있어요. 너 임마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있어. 와서 어떻게 돼요? 또 명함 주러 가죠. 가지고 명함 줍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뒤쪽에 살짝 얽히게 되는 앤서니 포어맨이라는 갱단의 멤버인데 나름 네임드 갱단이고 틸리가 예전에 반더린드 갱단에 들어오기 전에 몸담고 있던 갱단이 거기죠. 거기서 틸리가 도망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반더린드 갱단이 아주 화려하게 사고를 치고 지금 범죄를 저지르다가 도망 중인 거기 때문에 이 마을에 와서 가만히 있어야지 해도 사건 사고가 계속 조금씩 생깁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서식 명함 교환 딱 앤서니 포어맨 똘마니 치우고 틸리 구하고 다시 마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당신 아서한테 죄 지은 사람이 제일 불안해하는 말 당신 나 어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를 시전해버립니다. 지금 뭐냐면은 블랙워터에 있었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 남자 이름이 지미 브룩스인데 지금 도망자 신세인 우리를 누가 알아본다. 좋지 않죠? 근데 이 지미 브룩스도 되게 웃겨요. 당신 어디서 봤더라? 하다가 알아차리고 겁나 말타고 자기가 이제 나 지읒됐다 직감해가지고 바로 튑니다. 이제 명함 교환에 여기가 아서모건 지미 브룩스를 겁나 쫓아가죠. 가가지고 절벽치면서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서모건이랑 지미 브룩스의 대화를 보면 진짜 여기서 아서모건이 테토의 끝이구나. 진짜 그 진한 수컷의 향기라 그러나? 오크통 냄새 나는 것 같아. 아서모건 말하는데 대사에서 화약 냄새 나는 것 같아. 너무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진짜 무서운 남자구나라는 걸 여기서 이 주고받는 대화 하나로 딱 줘요. 아서모건이. 그래서 당신이 나 안다고 지미 브룩스? 다시 똑똑히 뭐라고 지미 브룩스 이러면서 이름 계속 얘기해요. 나 네 이름 기억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좀 못 봤던 사람 같나 지미 브룩스 이러면서 지미 브룩스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지미 브룩스를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 그냥 보내주는 척하다가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대부분 이제 명예 플레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플레이하시면 돼요. 죽여도 뒤쪽에 가면은 명예 퍼주거든요. 그거 믿고 이제 개차반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미 브룩스가 펜을 선물해줘요. 지미 브룩스의 펜이라고 딱 펜을 선물해줘요. 그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 절벽으로 떨어뜨리면 못 죽고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뒤지면 또 죽을 수 있죠. 근데 이쯤 와서 제가 미리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요거는 유저들 중에도 안 해본 사람이 많은데 아서의 수첩을 꺼내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서가 저널을 쓰잖아요. 일기를. 요거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서가 들고 다니는 노트, 일기를 쓰는 그 노트를 중간중간에 꺼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저널, 이 일기를 그냥 무시하고 안 꺼내보고 플레이를 많이 하세요. 두 분도 그러셨나요? 나는 꼭 이거를 중간중간 꺼내서 보라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뒤쪽에 가면 신문도 다 봐요, 저는.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사라졌던 우리 멤버 어디가 있구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보세요. 문자로 써져 있는 소설, 즉 문학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 뭘까? 보이는 것 너머의 이면을 담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거든요. 영화, 만화, 게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예술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그런 매체에서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어떤 거는 짐작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아서모건이 지미 브루스를 만나고 보내줬죠. 이때 지미 브루스가 막 도망가고 아서모건이 등을 보고 있는데 이때 아서모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게 혼자 말하면 되지만 이런 거는 연출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거든요. 반면에 글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 내면의 심리가 있어요. 깊은 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서 전화를 딱 꺼내가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만났던 장면들, 만났던 사람들, 에피소드의 미션들에 대한 소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일기처럼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멋진 게 아서라는 애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게 이런 면이 있구나 싶은 걸 알 수 있는 일기가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 반하는 포인트죠. 그림을 진짜 잘 그리잖아요. 아서 그림 그렇게 생긴 애가 그림을 잘 그리면 약간 뿅 반하지 않아요 좀? 그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지금까지 게임에서 봤던 동물들, 사람들, 풍경 이런 걸 아서가 이제 일기다가 스케치를 하는데 이 짐승 같은 무력해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 심지어 글도 약간 문학청년 아서, 문청 아서야 진짜. 이렇게 캐릭터의 상반된 모습으로 매력을 쌓는 것을 저희 스토리 캠프에서 많이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거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서 모건의 내면의 속마음이나 독백을 읽기 위해서 전어를 좀 자주 읽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해금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즐길 거리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현상금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맵에서 딱 열어보면은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이제 현상금 표시가 있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현상금 미션이 뜰 때마다 해주면 좋은 게 이래야지 레데리2의 최고 맛돌이 중에 하나인 랜덤 인카운터 요소가 좀 늘어나요. 자, 랜덤 인카운터가 뭐냐? GTA나 레데리의 최고 맛돌이죠. 이런 게임들은 맵을 열어가지고 다양한 미션이나 컨텐츠 표시를 찾아가서 그 컨텐츠를 하는 게 주된 플레이이긴 한데 레데리와 GTA는 그냥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우연히 마주치는, 랜덤하게 마주치는 인카운터,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열리는 이벤트가 있고 갑자기 미니맵에서 흰색인가요? 회색인가요? 약간 회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갑자기 생기면서 누가 말을 걸거나 외치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해서 가보면 랜덤 인카운터가 딱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좀 주지 않나요? 실제 그 속에 사는 느낌을 주는 최고의 요소가 랜덤 인카운터거든요. 근데 현상금 미션을 해야지 탈옥한 죄수 만나는 거, 범죄자들, 걔네를 묶어가지고 갔을 때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 현상금 미션 안 열고 그냥 길에서 만난 현상금 묶잖아요. 그러면은 납치 떠요, 납치. 나 납치범 된 거야. 그리고 또 매번 그 현상범들 잡으러 갈 때 그 현상범들 면면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발렌타인에서 하는 이 첫 현상금 미션은 이제 말 그대로 현상금 컨텐츠를 해금하는 미션인데 보안관 마을에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미션 제목이 진짜로 잘 듣는 엉터리약이라는 미션이에요. 보통 이 뒤부터는 수배 전단을 내가 직접 떼가지고 보고 잡으러 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진행이 되죠. 읽어보면은 어떤 새끼길래 현상금 붙었냐 이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딱 보면은 이 첫 번째 애는 베네딕트 얼브라이트라는 사람을 잡아오래요. 근데 직업이 뭐냐고 봤더니 약장수야. 알고 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만든 엉터리 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을 제조해서 실험하듯이 팔아보고 죽나 안 죽나? 죽었네? 도망가. 다시 만들어야지. 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약이 통하네? 뭐 이런 놈이에요. 당시에 식약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엉터리약 얘기 좀 해볼게요. 엉터리약. 처음에 엉터리약이라 해가지고 뭐 엉터리약인데 왜 데드아이가 차고 막 효과가 있지? 보면은 그 원재로 병에 써 있는 건 이제 스네이크 오일이죠. 뱀기름. 요게 재밌습니다. 이름부터 엉터리약이라서 무슨 미신이나 뭐 플라시보 같은 뭐 사기 같은 거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엄청 흔했던 약입니다. 이 레데리 시기에 제일 큰 규모의 건설이라 그러면은 이제 철도 건설이죠. 우리 레데리 2 시기면은 조금 직전에 우리 레비티커스 코널 회사에서 주력을 했던 철도를 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도 놓는 요거의 노동자들이 주로 누구였겠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사실은 문화가 섞이는 거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아일랜드계 애들, 뭐 스코티시 애들이 먹는 거 보면 저런 거 먹는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꽤 많았어요 이때. 생드니에 나중에 가면은 중국인들만 보이잖아요. 이미 중국인들은 미국 대륙에 많이 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국 노동자들이 뭘 가져와서 먹고 발랐냐면 물뱀 기름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워터 스네이크 오일이라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느낌이 약간 호랑이 연고 비슷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오메가3도 많았고 염증 완화 성분이 있어가지고 근육통 관절염에 잘 들었는데 그 철도 노동자들이 근육통 엄청난데 그거 먹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인들이 보니까 뭐 어떻겠어요? 와우, 어메이징, 아시안 판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오리엔탈 판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소문이 엄청 납니다. 중국에서 뱀기름이 효과가 좋다더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난세에는 또 걸출하신 분이 등장을 하죠. 바로 클라크 스탠리라는 굉장한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뱀기름 많이 찾아. 오케이. 그래서 되게 화려한 카우보이 옷을 차려입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방울뱀을 직접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는 쇼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방울뱀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는데 진짜로 약간 몸이 후끈후끈해지고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팔립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미국 정부가 그 약을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는데 뱀 성분 제로. 그럼 주성분이 뭘까요? 소기름에다가 고추 농축액, 캡사이신 같은 거 조금 하고 술 잔뜩 넣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 화끈해지고 얼얼하고 막 열감이 올라오니까 이 플라시보가 온 거예요. 게임 속에 보시면은 길에서 막 사기꾼처럼 약장수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게 요 클라크 스탠리를 모티브로 만든 여러 인물들인 거죠. 아무튼 이 베네딕트 얼브라이트도 지도에서 마지막 목격된 자리에 가보면은 어디 절벽 안쪽에 혼자 불 펴놓고 숨어있는 중년 노인이 있어요. 가가지고 당신이 얼브라이트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근데 아서가 쓱 가가지고 약 좀 구하러 왔어. 이러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 약 보러 오셨습니까?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서가 또 명함 주고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데려갑니다. 끝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현상금 콘텐츠가 해금이 됐죠. 발렌타인 마을의 크고 작은 미션들 중에는 초반에 하게 되는 패스아웃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스토리상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왜 있냐면은 유저들은 아선모건을 몰라요. 느낌만 알지.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지만 유저들은 우리가 연기하는 아선모건이 어떤 사람이냐, 어느 정도의 인간이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딱 느끼게 해주려면은 이런 연출이 필요합니다. 마을마다 술집이 있죠. 살룬. 근데 살룬이 있어 가보면은 아서하고 하비에르하고 빌, 요 애들이 술을 먹다가 발렌타인 마을의 남자들하고 이제 패싸움 벌어지는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뭐 어쩌다 벌어집니다. 뭐 서부의 남자들 더하기 술 하면 패싸움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아서가 여기저기 신나게 명함 뿌리고 있다 보면은 위층에서 갑자기 엄청 거대한 톰이란 남자가 딱 내려옵니다. 딱 봐도 너무 거대해. 그 남자가 아서를 들고 술집 밖으로 탁 한 방에 던지거든요. 딱 봐도 이 사람은 괴물인데 싶은? 알고 보니까 이 마을에 지금 주먹왕이 톰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애인 거야. 근데 이 톰이랑 싸우면서 이제 주먹 싸움, 맨주먹 싸움 조작법을 좀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요것만 연습해가지고 주먹왕 플레이만 하고 다니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두 분 많이 해보셨어요? 막는 법, 피하는 법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다 맞고 피하고 카운터 치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때 배우는데 이 토미를 때려 눕히기지 않습니까? 근데 연출이 좀 뭐라 그러더라, 내가 플레이하고 있지만 아서가 좀 무서워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맨주먹에 맞다가 죽는 건 저렇게 죽는 거구나 쉽게 패요. 진짜 아서가 무섭게 패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마을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사정합니다. 톰이 저러다 죽겠다고. 나중에 뒤쪽에 발렌타인 다시 와보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미션 레네 이 미션 레네 마이 보이 그 미션 할 때 와보면은 톰이랑 다시 만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남자가 머리 일부가 함몰돼가지고 장애가 생겨서 말을 잘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서가 이 정도로 인간 병기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짧은 미션이라 해야 되나? 이 미션 이후로 이제 발렌타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서 모건만 보면 개쫄죠. 자, 이제 명함 열심히 뿌렸으니까 쉬어야죠. 아서가 막 진흙수성이 돼가고 있는데 톰이 때려 눕히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더치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이쪽 딱 옵니다. 그 같이 오는 남자예요. 이름은 조사이아 트렐러니. 딱 봐도 더치같이 굉장히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입니다. 실크의 신사 모자 딱 쓰고 이 실크의 모자가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그 트렐러니 딱 쓰고 와요. 이 트렐러니가 누구냐면은 반더린드 갱단의 거의 유일한 피처링 멤버. 그러니까 정식 단어는 아닌데 일감 물어주는 외부 협력자 느낌이에요. 전임 교수가 아니고 겸임 교수 같은 느낌? 더치의 오랜 동업자입니다. 근데 호제아처럼 이 호제아랑 트렐러니 둘이 드물게 지능범 쪽, 두뇌파 이래가지고 폭력의 범죄를 안 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어떤 디자이너 느낌이 좀 있거든요. 평소에는 갱단에 잠깐 와가지고 머물다 가고 주로 이제 혼자 다니면서 도시에서 사기치거나 정보를 모으거나 뭐 이런 인물들. 그러다가 요거는 나 혼자 먹긴 좀 크다. 그릇이 크다. 그러면은 더치한테 콜 때려가지고 야 우리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반더랜드 갱단이랑 같이 하고 돈 나누고 요런 관계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서 모건이 트렐러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 말을 너무 잘하고 눈치 빠르고 약삭 빨라 보이고 아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서 스타일은 딱 누구 스타일이에요? 아서가 좋아하는 스타일? 찰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일 하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아서 모건이 날 봤으면 캠장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말 겁나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아서가 보기에는 트렐러니 이 새끼 언제 한번 뒤통수 칠 것 같은 배신캐 유형인데 근데 놀랍게도 트렐러니는 다 플레이를 해보고 나면 의리파입니다. 이것이 나름의 반전.
게임 뒤로 갈수록 아서 모건이 트렐러니를 동료로 인정하는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그게 좀 재밌어요. 왠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내 주인공한테 인정받는 과정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런 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야, 트렐러니 이제 인정하는구나 이러면서. 참고로 이거는 약간 TMI인데 이건 진짜 레데리 매니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후반부 에필로그에 가보시면은 저 총구석 마을에 들르는 경우가 있죠. 거기 가면은 역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는, 다 아픈데 유일하게 병에 안 걸리는 상점 주인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상점 주인 뒤에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그 초상화가 누구냐면은 레데리 1하고 연결되는 수수께끼의 인물이에요. 신적인 존재. 불가사의한 인물이거든요. 요게 이 게임에 약간 오컬트적인 색채를 더해주는 인물이에요. 신인가? 악마인가? 근데 그 남자랑 트렐러니가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트렐러니 아니야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썰이고 그거는 그냥 미스테리예요. 이 레데리가 재밌는 게 GTA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사이드 미션이나 숨어있는 어떤 이스터 에그들 중에 특히 이스터 에그 중에 초현실적인 이벤트나 신비로운 떡밥 같은 게 좀 있어요. 굉장히 게임이 다채로워집니다. 요런 이스터 에그나 사이드 미션 중에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것들 뭐 드라큘라 이런 거 있잖아요. 흡혈귀 이런 거. 요건 나중에 마지막 영상 끝나고 한번 몰아가지고 소개를 하면 어떨까. 아무튼 지금 트렐러니가 덫이랑 왔잖아요. 정보를 하나 물어봅니다. 블랙워터 때 막 도망올 때 같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멤버들이 있죠. 대부분 교수형 당했겠지. 그리고 이제 죽었나 살았나 이러고 그냥 씁쓸하게 있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 션이라는 애가 안 죽고 잡혀있다 지금. 그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참고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맵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블랙워터가 맵의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아래쪽에. 근데 맵상에서 새빨갛게 칠해져 있죠. 그 말은 뭐죠? 가면 뒤진다. 궁금해서 한번 가보신 분들 있거든요.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뒤지나. 들어가면 그냥 어딘가에서 모두가 나를 스나이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모드로 막 무적 만들어가지고 블랙워터에서 걷는 영상도 있는데 총을 계속 맞으면서 걸어가게 돼 이렇게. 이렇게 빨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군부대나 시시카 교도소, 그 늪지 건너에 있는 교도소나 블랙워터 이런데. 자 이제 우리의 션이라는 애가 잡혀 있다는 정보를 알았으면 곧 미션이 뜨겠죠. 덫은 야 지금 우리가 블랙워터에 가면 다 죽지만 션은 구해야 된다라는 플래그를 세웁니다. 이제 션 구출 좀 하겠죠 좀 이따가. 기본적으로 요 모든 이야기에는요, 모든 스토리는요. 초반부에 작가가 상당히 바쁩니다. 세계관 보여줘야 되고 인물 소개를 멋있게 해야 되고 정보도 설명할 게 많고 근데 그거를 또 재밌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바빠요. 예를 들면은 호재아랑 같이 곰사냥 가는 미션 같은 거. 호재아 과거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호재아가 과거의 아내하고 사별한 얘기. 과거에 호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갱단을 잠시 떠날 뻔했거든요. 그 기회가 온 거죠. 근데 결국은 호재아가 갱단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아내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서가 물어봐요. 그 호재아랑 같이 곰사냥 가는 길에 물어봐요. 그때 왜 안 떠났어요, 호재아? 그러니까 호재아가 이 삶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 하지만 만약에 덫이 계획대로 잘 되면 우리가 진짜로 은퇴를 해서 새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어서 돌아온 거야. 어떻게 보면은 떠나봤자 의미 없다. 여기서 덫이 계획이 성공하는 게 진짜 은퇴다. 라는 걸 안 거죠. 이 부분을 딱 이게 게임하면서 보다 보면은 무법자라는 존재들이, 그 아웃로우즈라는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제도나 시스템, 법 체계 같은 게 없을 때, 거의 없었을 때, 이때는 그냥 난 태어나가지고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적응했을 뿐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 반더린드 갱단 같은 애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택지라는 게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구나. 그 안에서 뭐라도 스스로 해보려고 그냥 산 건데 밀려간 삶이 저런 삶이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주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스토리가 이 얘기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사회에 순응하는 인물하고 사회에 반항하는 인물이 비교적 명확히 갈라지지만 다른 시대 어떤 이런 레데리 같은 시대를 상상을 좀 해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지금은 합법, 불법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일종의 그 선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선이 없으면 우리는 보다 본질을 좀 드러내게 돼요. 왜?
법이나 질서라는 최소한의 선은 우리 원래 내면이나 우리 원래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도록 억눌러 주거든요. 필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 없애 그러면 선이 없어 그러면 요 게임처럼 훌륭하게 잘 재현해 놓으면은 각 인물들의 본질이 드러나요. 아, 얘는 남을 등쳐먹는 애구나. 얘는 일단 누굴 죽이는 애구나. 이게 더 선명히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서부 시대의 막바지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가 전 이거 같아요.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너무 야만의 시대고 조금 더 현대로 오면 너무 문명의 시대예요. 그래서 요 사이의 시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서모건이라는 인물의 이 야수성하고 야만성과 동시에 내면의 어떤 고결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는 디자인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기가 막힌 시대 디자인입니다. 요 이후에 이제 캠프 와가지고 우리 오은영 선생님 있죠. 메리베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서 대사가 그래요. 아서모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 메리베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거기에 서서히 밀려가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골칫거리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다시 갱단이 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골칫거리 뭐뭐 있죠? 핑커튼 쫓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는 골칫거리가 몇 개 더 있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드리스콜 갱단 애들 골칫거리죠. 콜름 오드리스콜이라는 이 두목 하나만 싹 해치우면 끝인데 지금 우리한테 오드리스콜 똘마니 하나가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데려왔던 키란 더피. 이 키이란하고 나눈 대화에서 제가 막 말년병장 플레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지금 키이란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 반더린드 갱단의 캠프장 구석에 나무에 묶여가지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완전 애가 녹초화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제발 물 좀 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되게 불쌍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보면 관찰을 하고 있으면은 메리베스, 틸리 이런 착한 애들이 남들 몰래 눈치 봐가지고 먹을 거랑 물을 조금씩 줘요. 하지만 아서는 존나 막대합니다. 진짜 무섭게 막대하거든요. 보시면은 이 시대에는요 가장 비싼 자원이 신뢰예요. 왜? 누구를 잘못 믿으면 바로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골로 가기 딱 좋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제일 비싼 자원인데 아서나 다른 갱단 멤버들은 어때요? 이 시대의 생존자잖아요. 엄청 억세고 단단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키이란 더피 함부로 안 믿어요. 믿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서가 여기 가가지고 야 니네 콜름 오드리스콜 두목 어딨냐? 이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너 불쌍하니까 살려줄게. 내가 진짜 이 말은 지킬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회사원 하나 납치해가지고 야 니네 회장 어딨어? 그럼 어떻게 알아? 당연히 회장님 어디 계신지 누가 알아? 키이란도 모른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듣고 있던 더 친한 필이 와가지고 같이 갈굽니다. 갈구는 게 아니라 신문을 하는데 니네 회장님 위치 안 보면 너 거세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진짜로 도구 막 불에 달궈가지고 들고 오고 바지 내리는데 나 이거 힘들더라고. 야 저거 누가 보면 되게 힘들겠다. 결국 키이란이 주변에 식스포인트라는 통나무 집에 있을 것 같다. 내가 안내하겠다. 제발 살려주세요. 엉엉 막 이러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진짜. 그래가지고 존이랑 빌이랑 아서가 키이란을 데리고 총 4명이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콜룸 여기서 지우면 우리 마음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딱 가니까 있지 애들이. 거기서 이제 아서가 거의 뭐 전단지 뿌리듯이 명함을 다 뿌립니다. 명함 다 주고 막 빵야빵야 주고 싹 눕혀놓고 근데 여기서 아서가 죽을 뻔해요. 숨어있던 적 하나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아서가 진짜로 죽을 뻔한 상황인데 그때 뒤에서 탕 소리가 나면서 적이 탁 쓰러져가지고 아서가 누구야 이쁜 새끼 누구야 보니까 키이란이 아서를 구했어. 키이란이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이제 목숨 티켓을 쓰죠. 여기 통나무 집을 싹 뒤지는데 회장님이 없어. 콜룸 오드리스콜이 없어. 똘마니들하고 그냥 몇 명만 파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서가 열받아가지고 키이란 이 새끼 우리 속인 거야?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키이란이 나 방금 너 살려줬잖아. 야 내가 속일 거였으면 뭐하러 같이 오고 뭐하러 내가 너 방금 구했겠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빌까지 와가지고 야 그래 아서 그거 맞는 거 같아. 제 말이 맞는 거 같아. 네가 좀 너무한 거 같아. 애초에 인턴 사원이 회장님 위치를 어떻게 알겠냐고. 아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약속대로 키이란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야 썩 꺼져. 너 내가 진짜 특별히 살려준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키이란 더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지금 보내주는 건 날 그냥 죽이는 거야. 이제 오드리스콜 애들 눈에 띄면 난 바로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더린드 갱단에 넣어달라고 갑자기 면접을 봅니다. 갑자기 면접 봐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서가 싫은데 근데 한 짓이 있잖아. 키이란이 자기 살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빌한테
얘기를 해요. 야, 돌아가서 더치한테 저 키란 저 새끼 저거 아직은 죽일 가치도 없다고 꼭 얘기해. 아직은 죽일 가치가 없다고 꼭 얘기해. 이게 뭐예요? 아서식 츤데레 입사 통지. 이렇게 해가지고 키란 더피가 반더랜드 갱단의 말단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 미션에서 오드리 스쿨 갱단 애들 싹 다 없애고 그 안에 뒤져가지고 돈이랑 무기를 넣는데 나중에 아서 일기 꺼내보잖아요. 그러면은 간만에 되게 좋은 샷건 구했다고 되게 기분 좋다는 글이 써 있어요. 막 자기가 그 샷건 구한 거 그림도 그려놨어. 되게 귀여워요. 그 만화가가 한정판 피규어 구한 것처럼 아서 먹은 나의 뉴 샷건 이러면서 그림 그려놨어. 지금이었으면 아서 먹은 완전 인스타 인증 배지 받았을걸요? 다 찍어가지고 다 올리고 막 황야에서 오레가노와 함께하는 고기 한 점 이러면서 찍어가지고 찰칵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몰래 마이카 찍어가지고 내가 아는 최고의 개새끼 그래서 올리고 막 했을 것 같아. 사실 이 메인 미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선행 미션을 먼저 깨야지 열리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 순서 없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오픈월드의 좋은 점이니까. 저는 근데 우리 수다쟁이 션 맥과이어 지금 블랙워터에서 잡혀있다는 그 션을 구출하는 걸 좀 먼저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션을 좋아해요. 그래야지 션을 좀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션이 사투리가 진짜 완전 구수하고 말 진짜 개 많은 애. 진짜 웃긴 애죠. 자, 그러면 션이 누구냐? 우리 션 맥과이어. 딱 첫인상은 아일랜드 사투리가 엄청 구수한 팔팔한 젊은 수다쟁이입니다. 번역 자막이 너무 찰진 사투리예요. 아서아제 이러면서 진짜 잘 번역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베이비 멤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자면 아버지가 아일랜드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깡패 나라잖아요.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다 해가지고 좀 부둥켜 안고 있잖아. 아일랜드 독립군이었으면 어때요? 영국 정부로부터 미움받잖아요. 쫓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린 션을 데리고 미국으로 튄 건데 미국 와가지고 결국은 영국 정부 요원들한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션은 어때요? 아빠 나 데리고 미국 와가지고 바로 죽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가 되겠죠. 잡범으로 살다가 사흘간 굶어가지고 와 나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누구라도 털어가지고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턴 게 더치예요. 이때 영입을 당합니다. 가만히 보면 더치 약간 피학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스타일로 애들을 영입해. 더치를 털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죽거나 영입당하거나. 극한의 압박 면접이죠. 입단하고 싶어? 회장님 털어봐. 약간 반다랜드 갱단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션이 입단을 하는데 전투력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너무 괴물이라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뒤쪽에 보면은 완전 총 못 쏘는 것처럼 나오지만 아니에요. 퀵 드로우를 못 쏘는 거지 전투 중에 조준해서 쏘는 전투를 잘해요 꽤. 근데 이제 우리 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입털기, 쇼미더머니. 같이 미션을 나가잖아요. 귀에 피나. 계속 떠들어. 근데 재밌어요. 근데 너무 떠들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 반더랜드 갱단 최고의 과묵하고 신중한 남자 누구예요? 찰스. 이 찰스가 야, 입 좀 다물어라. shut up. 이라고 시전할 정도로 말이 많은 게 션입니다. 굉장히 갱단에 충성스럽고 가장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아서 아저씨. 아서 껌딱지. 뭐만 하면은 나도 껴주세요 아서 아재 나 총 쏘는 법 좀 가르쳐주소 막 이러면서 겁나 귀여워요. 되게 귀엽죠. 귀여운 막내 전투원 느낌이라서 아서도 션을 보면은 막 일부러 갈구면서 귀여워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걸그룹 3인방의 맏언니가 누구죠? 캐런이죠. 캐런. 션은 캐런을 좋아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캐런 짝사랑해요. 아 모르셨어요? 그럼 파티할 때 못 봤겠네요. 션과 캐런의 배드신 이런 거 나중에 뒤쪽에 파티할 때 나오거든요. 션과 캐런의 배드신 안 나오고 소리만 들리는데 되게 웃겨요. 그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션은 조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요런 션이 잡혀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하러 가야죠. 반더랜드 애들은. 우리 막내 왜 아직까지 교수원 안 당했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보니까 요 트렐러니가 알아온 정보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블랙워터에는 애들이 쫙 깔렸다. 못 간다. 핑커튼이 밭이다 거기. 근데 이 션을 연방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것 같다 애들이. 왜냐면 거기서 보여주기식 교수형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송 중이다. 그러니까 이송 중인 기회를 틈타가지고 션을 구해오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은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싹 조지고 션을 구하면은 바로 션 아서한테 껴안으려고 막 이렇게
엄청 수다스러운 첫인상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은근히 되게 애가 멋져요. 고문이나 신문을 꽤 당한 것 같은데 갱단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불지 않은 게 보여요. 션의 충성심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딱 돌아오면 이제 우리 캠프장에서 션 구출 기념 파티가 하루 동안 열려요. 사실 레데리에서 캠프 파티가 몇 번 있어요. 뒤쪽에 뭐 우리 잭 마스턴이 구할 때나. 근데 이게 원피스 초반에 에피소드 끝나면은 잔치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막 신나게 노는 연출 있잖아요. 되게 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신납니다. 후반부에 뒤쪽에 가면은 우리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발렌타인 가던 마차에 합창하는 새 여인 요 씬처럼 이 션 구출 파티가 진짜 그리워져요. 막 다 춤추고 막 이쯤에서 이제 플레이 사이사이에 밤이 됐을 때 캠프로 돌아와가지고 야영 안 하고 캠프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갱단 멤버들하고 대화하고 다니는 거를 습관을 하다 보면은 엄청 애틋합니다. 모닥불에 가시면은 각 멤버들이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2회차, 3회차 하는 사람들은 그거 듣고 앉아있거든요. 하다가 할 거 없다. 우리 터키 공듀된 아서들은 다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마시면서 다른 갱단 멤버들의 옛날 얘기들 막 들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모든 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거야, 진짜. 자, 이쯤에서 저는 아서의 과거를 더 알 수 있을 만한 스토리를 먼저 한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아서의 정혼자였던 사람. 메리 린튼 두둥 등장. 메리 린튼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죠. 엔간한 사람들은 다 미워하죠. 실내 낚시터 사장님이라 부르고 막. 메리 린튼 낚시터 사장님. 아서 모건은 사실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정식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서가 이제 더치랑 호재와 만나가지고 갱단 생활을 하다가 19살 때 어떤 가게 종업원을 아서 모건이 임신을 시켜가지고, 근데 아서의 내면은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심지는 제대로 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떠돌다가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러가지고 돈을 주고 그 어린 아들이랑 놀아주고 막 비행기 태워주고 막 그리고 머물다가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반더린드 갱단 전국 투어 콘서트 끝나고 딱 돌아왔는데 집 앞에 작은 무덤이 2개가 딱 있는 거야. 겨우 $10 남짓을 훔치려던 강도단 때문에 아서의 첫 아내랑 어린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요렇게 아서는 첫 가정을 잃게 됩니다. 아마 요 강도단은 뭐 존윅 건드린 거잖아요. 다 죽었겠죠? 안 나오는데 다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만난 그 다음 인연이 바로 요 메리 린튼이에요. 되게 미인이에요. 이 메리 린튼은 원래 이름은 메리 길리스인데 길리스 씨 딸이니까 지금도 이 아서의 동료들은 이 여자를 린튼이라 안 부르고 메리 길리스 그년 이렇게 부르거든요. 과거에 아서랑 잘 돼가지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예요. 근데 여자 쪽 아버지가 존나 반대합니다. 미친 듯이 반대해요. 아무리 아서모건이라 그래도 장인 후보한테까지 명함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둘이 헤어집니다. 근데 그 후에 메리는 아서가 이제 반더린드 갱단 투어 도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메리 린튼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린튼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럼 그 남편 어떻게 됐냐? 폐렴으로 죽었어요. 이 시대에 폐렴이라는 게 있었지.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게 요때 언급이 나와요. 폐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 중에 하나죠. 폐렴 설명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유명한 병 중에 흑사병이 있잖아요. 그 요거는 백사병이라 불렸어요. 폐렴은. 왜? 얼굴이 시체같이 하얗게 뜨고 치명적인 치사율은 흑사병만큼 심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1899년이잖아요. 근데 1940년대가 돼야지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폐렴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는 우리로 치면은 누가 암에 걸렸다랑 비슷한 거예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2위를 다툰 병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슴 통증에다가 기침, 피토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빠져요. 무력해지는 증세가 있고 무조건 처방이 뭐예요? 쉬면서 기도해라. 이거밖에 없어. 갑자기 폐렴 설명을 한 이유는 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 메리 린튼이 폐렴으로 남편을 잃었죠. 이 메리 린튼에게서 갑자기 편지가 옵니다. 아서 캠프가 이제 아서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갔는데 편지가 놓여 있어. 보면은 전 여친 메리 린튼 두둥. 참고로 우리 반더린드 갱단의 멤버들 중에 특히 걸그룹 3인조가 메리 린튼 존나 싫어합니다. 왜? 지네가 짱 좋아하는 우리 아서를 찾잖아. 그런 여자는 신경 쓸 가치가 없어요. 막 메리베스 같이 귀한 애가 막 그렇게 얘기해. 고운 애가. 아무튼 그래서 가보면은 메리 린튼 미션 하다가 애들 만나면은 대신 악담해줘요. 메리베스, 틸리, 캐런 이런 애들이 막 대신 악담해줘. 근데 우리 아서 모건은 아직 메리한테 미련이 있어요.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서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너 발렌타인 근처에 왔다며? 나도 근처야. 한번 찾아오지 않을래?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아서목은 어때요? 지금까지 모든 미션에서 보여줬던 아서목은 진짜 무섭죠. 완전 상남자, 관우죠, 관우. 근데 딱 갔는데 분위기 완전 묘. 이거 있지. 완전 묘한 분위기. 과거에 둘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심지어 외부 요인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심지어 아서는 미련이 있어요. 우물쭈물합니다. 근데 문제는 메리도 아서한테 미련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미묘한 분위기 사이에서 사실 메리는 용건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 제이미가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 것 같다. 좀 구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서가 어때요? 민도가 상하죠. 우리가 보던 최고의 테토킹 아서가 갑자기 하남자가 됩니다. 야, 내가 너네 아빠 때문에 너랑 헤어지고 너 딴 남자랑 결혼하고 근데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남자 플레이를 해요. 아, 근데 진짜 캐릭터 디자인 미친 것 같아. 애매한 남자가 하남자 짓을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아서모건이 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입체성이 미쳤다 그래야 되나? 사실 여기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거절하면 게임 컨텐츠 일부가 날아가니까 대부분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여친 남동생 제이미가 빠져있다는 사이비 종교 펠로니아란 종교 거기 가보면은 참고로 락스타 이런 게임에는 사이비 종교가 안 빠져요. GTA도 사이비 종교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가보면은 찐 사이비 교단 의식을 막 치르고 있는 제이미가 보여요. 여기 진짜 많은 유저들이 정말 이 새끼들 싹 다 명함 돌리고 싶다. 딱 그런 느낌이 진짜 드는 대목이에요. 너무 짜증나는데 제이미를 잘 설득을 합니다. 그럼 제이미가 냅다 말 타고 튀어버려요. 그럼 막 쫓아가면은 제이미가 안 되니까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싫어! 난 진리를 찾을 거야! 쏠 수 있어! 이러거든요. 우리가 누구죠? 아소모거는잖아. 데드아에 눌러가지고 싹 해서 손에 든 총만 뿅 쏴요. 그래서 제이미가 갑자기 급 얌전해집니다. 맞다. 누나 전 남친 개 무서웠지. 그러면서 이제 제이미 데리고 이제 메리 린튼에게 다시 가죠. 그럼 메리 린튼 어때요? 우리 호구 와서 냠냠 잘 빨아먹었으니까 동생 데리고 기차 타고 갑니다. 가면서 메리가 한마디 하죠. 아서 넌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레데리 2라는 게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메리 린튼의 요 한마디 대사에 저항하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서는 과연 변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메리 린튼이 참 아서 모건의 중요한 어떤 닷 같은 인물이에요. 아비게일하고 메리 린튼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장관리한다고 미워하는 유저들이 좀 있는데 아서 모건 호구설 이 되게 많이들 미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가 아서 모건에게 너무 과몰입해서 그런 건데 지금 아서 모건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친놈이거든요. 너무 흉악범이잖아요. 근데 메리 린튼은 이 1899년 이 시대에 대학 나온 여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진지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는 메리가 진짜 아서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서에게 몰입을 했으니까 메리 린튼이 밉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메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걸그룹 3인방은 메리 린튼을 싫어하지만 유일하게 아비게일만 메리 린튼 멋진 여자지라고 평가를 해요. 아비게일 본인도 안정을 추구하고 막 존 갈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비게일과 메리 린튼을 같이 미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니네 우리가 총알 사이에서 벌어온 돈으로 집안 살림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드는 거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챕터 4에 가면은 생든이 가면은 메리 린튼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약간 진짜 겁나 애틋한데 두 분 혹시 그때 메리 린튼이랑 영화관 가셨어요? 다 했어요? 거기 진짜 약간 남자가 등으로 운다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챕터 4야 다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션이 캐롤을 좋아했었다고?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그 션 구출 파티 가면은 션이 계속 가가지고 캐럴한테 추근덕거리다가 싸다고 맞고 되게 성실하게 추근덕거리다가 결국은 둘이 같이 텐트로 들어가서 캐럴이 받아줘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자, 우리 아서는 전 여친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전 여친 만나고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술 마셔야죠. 술 마시러 갑니다. 요거는 제가 꼭 설명해야 되는 스토리는 아닌데 대부분의 유저가 진짜 좋아하는 파트라서 설명을 해야 돼요. 챕터 2의 가장 웃긴 에피소드이자 이 게임 전체에서 가장 웃긴 에피소드, 렌이랑 술 마시는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조용한 술자리인데 저는 조용하지 않아요. 라네! 이거 너무 웃기죠. 이제 어디 가면은
레니 마이 보이 이거 다 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레비티커스 코너 선생님의 기차를 털어가지고 채권들을 훔쳐왔죠. 원래 이런 채권들은 바로 못 씁니다.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런 거 현금화하는 사람이 호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치한테 아서가 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호재가 현금화하러 갔어. 원래 그거 하는 애잖아. 그래서 블랙워터에 숨겨놓은 돈을 언제 가지러 갈 거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헐레벌떡 진짜 벌레 헐떡 꽝 들어옵니다. 레니예요. 레니가 외칩니다. 마이카가 살인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오잉? 이거 호재 아니야? 쉽지만 아무튼 자, 이 레니가 누구냐? 우리의 충실하고 똑똑한 레니. 잭 마스터는 어린 레니가 빼고 사실상 갱단의 진짜 막내는 레니예요. 현재 19살. 지금 갱단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거든요. 근데 이미 1년 안 됐는데 아서모건의 예쁨을 듬뿍 받고 있는 막내입니다. 일단 아서가 싫어하는 멤버는 어떤 애예요? 뺑기치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인성파탄. 마이크잖아. 반대로 아서모건이 좋아하는 멤버의 특징은 성실하고 의리 있고 똑띠한 사람. 레니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진 어린 청년이에요. 흑인 청년. 마이카만 레니를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막 갈구지 거의 모든 갱단원들이 레니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린 주제에 한 사람 몫을 충실히 하니까. 누구는 레니의 나이에 3배 이상 먹어놓고 허리 아프다가 누워있는데 예를 들어서 빌 윌리엄슨, 설명을 아직 안 했지만 빌 같은 애는 되게 거칠고 머리도 나쁘고 얘가 좀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레데리 원의 보스였던 이 빌마저도 술 취해가지고 막 레니 얘 좋은 애다 막 그러면서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심지어 레니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더치하고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 토론을 할 때도 있어요. 가끔 더치가 밀려. 그러니까 더치도 레니를 너무 예뻐하죠. 그 챕터 그 원의 그 콜터 눈밭에서 고생할 때 더치가 각 멤버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레니에 대해서 우리들 중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준비를 하는 성실한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예쁨 받아요. 레니가 머리가 좋으면 보통 눈치가 빠르죠. 눈치가 빠르니까 갱단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제일 먼저 쓱 호재하다 가가지고 호재야 우리 지금 갱단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고 바로 물어보는 애예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레니의 옛날부터 노예 제도가 아직 살아있던 때 한 농장에 농장주가 있었어요. 이 농장주는 노예들을 부리곤 있지만 되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엄청 잘 대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모두가 노예 제도였으니까 노예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잘 대해준 거예요. 근데 그 농장주의 동생은 개시키였어요. 노예 학대범. 너무 노예들을 막대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농장주의 아내, 그 개시키의 형수님이죠. 형수님이면 말리는데 형수까지 때려. 결국 이 사람 좋아하던 농장주가 노예들을 학대하고 끔찍하게 대하고 자기 아내까지 때리는 걸 보고 결국은 어느 날 이 동생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1년 뒤에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해요. 이런 농장주가 있었어요. 이 농장주가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고 슬퍼했던 동생의 회중시계를 한 노예에게 주거든요. 그게 레니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이 레니의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겠죠. 어린 레니가 이때가 15살 때거든요. 아빠가 죽을 때가. 15살짜리 레니가 스스로 자기 아빠를 살해한 놈들을 다 죽이고 도망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3년 지나서 더치갱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레니한테까지 왔잖아요. 되게 중요한 유품이잖아요. 이 회중시계가 블랙워터 사태 때 레니가 잃어버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초반부에 보면은 레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무 회중시계나 하나 구해다 주는 미션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르는 분들이 많죠. 다들 이제 젊으니까 혈기방장하잖아요. 우리 션은 캐런 좋아하잖아요. 우리 레니는 제니라는 애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니가 아마 블랙워터 때 죽은 것 같아요. 아마도. 좀 헷갈리는데 뭐 블랙워터 때 죽은 게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갱단에 방금 얘기했던 또 다른 막내 느낌이 션이잖아요. 션 맥과이어. 이 션이 나름 되게 유능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니가 은근히 션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도 션 형처럼 돈 잘 벌 수 있는데 그런 초조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자꾸 션한테 글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나는 똑똑하다 아이가 이러면서 션 니는 글도 모르지 이러면서 션은 계속 포기하고 도망다니고 레니는 션한테 글 가르쳐 주고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대충 이제 레니 어떤 애인지 느낌 오시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레니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 레니가 헐레헐떡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마이카 왜 잡혔어? 잘 됐네? 이게 아니고 왜 잡혔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렌이랑 마이카가 2인 1조로 어디 정찰을 나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스트로베리라는 마을, 인근에 있는 관광지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마이카가 마이카한 거야. 술에 꽐라가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누구랑 얘기하다가 총으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마이카답게 한 거지. 그러니까 레니는 자기도 이대로 있으면 잡히니까 잡히기 직전에 겨우 도망쳐 온 거거든요. 지금 막 엄청 숨차, 당황, 흥분, 분노. 그래서 이대로면 마이카 교정을 당한다. 좋을지도? 아서는 잘 됐네 그 새끼 그러는데 더치가 명령을 합니다. 아서라 마이카 구해라. 아서 너무 하기 싫어. 아서 너무 구하기 싫은데 어떻게 뭐 구해와야지. 마이카 이 새끼. 그러면서 일단 그 전에 우리 이쁜이 레니부터 진정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서가 레니를 데리고 발렌타인 마을로 가서 술 한 잔 사주는 그런 미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은 유일한 개그 미션.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아서가 점점 꽐라돼가지고 추태를 부리는 그걸 그냥 구경하는 미션이죠. 나중에 가면 이 화면 자체가 이제 취해가지고 조작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술집에 모든 사람이 전부 레니 얼굴로 보여. 그 안에서 막 비틀거리면서 레니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막 다른 손님들이랑 그 캉캉 춤추고 막 그 제자리 뛰기 하고 막 너무 웃기잖아요. 다른 취기가 물고문하고 바닥에 막 김치전 만들고 이거 다 보는 재미가 있죠. 그 영상만 찾아보셔도 너무 웃겨요. 결국 막판에 이제 보안관에게 쫓기는 엔딩인데 여기서 튀거나 잡히거나 둘 다 똑같이 엔딩으로 갑니다. 그냥 한바탕 웃을 수 있는 미션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렌이랑 술 마시는 미션 끝내고 나서 이스터 에그 중에 캠프로 돌아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취하잖아요. 그 다음 레니를 불러보면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때 같이 레니 마이 보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레니가 이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나 PTSD 올 것 같으니까 아저씨 그만하시죠 이러면서 이거 언급해요. 그런 게 있어요 뒤에. 이거 다 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마이카 구해야지 뭐 어떡해요. 진짜 솔직히 너무 싫지만 더치가 시켰으니까 스트로베리로 아서가 갑니다. 딱 가서 보안관 사무소 건물에 갔더니 게임에서 될 곳인 장면. 마이카 철창에서 이러고 있는 반지하 같이 건물 밖에서 보이는 철창살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카랑 다른 죄수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애걸복걸합니다. 아서 내가 평소로 존경한 거 알지? 이러면서 네가 짱이지? 이러면서 너무 꼴보기 싫은 새끼야 진짜. 아서는 막 귀파고 코파면서 듣다가 구해줍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죠. 뭐 창살 옆에 있는 윈치 연결해가지고 통째로 창살을 뜯어내거나 다이너마이트로 벽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1층 정면으로 들어가서 보안관을 전부 명함 돌리고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카 딱 구해가지고 권총을 딱 마이카한테 주니까 이 미친놈이 바로 자기 옆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 머리로 빵 쏩니다. 그러니까 아소가 너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이러니까 어차피 저는 모드레스 코리아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유저한테 이 마이카가 어떤 놈인지를 보여주는 용도의 미션인 게 커요. 얼마나 사이코패스에 얼마나 도린놈인가를 보여주는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로베리 전역에서 이제 보안관이랑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아소랑 마이카에게 겁나 총을 쏘고 난리가 나겠죠. 숨고 쏘고 막 이러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마이카 이 도른놈이 나 잠시 들릴 곳이 있어 이러면서 뭐야 미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마이카가 막 쏘면서 가가지고 어느 집 문에 가서 두드리더니 들어가서 전부 쏴 죽이고 얘네가 내 권총을 갖고 있었거든 이러면서 집 권총 하나를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와 진짜 크레이지 사페. 결국은 이 두 명이서 단 둘이서 스트로베리 마을 전체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이고 탈출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챕터 2의 모든 미션들이 점점 스노우볼처럼 뭉치고 커져가지고 결국은 우리 갱단의 목을 조르는 결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게임이 미션도 미션이지만 랜덤 인카운터로 구성된 이 맵상의 여러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미니 퀘스트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한 가지 큰 이벤트로 향하는 이 가능성들로 작용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 실제 삶하고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한 이 무심코 한 일이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카 때문에 벌어진 스트로베리 마을 학살입니다. 이게 나중에 반더랜드 갱단을 추적하는 여러 집단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하나 좋은 거는 이 미션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보조 총집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이제 쌍권총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미리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미션 뒤에 마이카랑 둘이서 마차 하나 터는 미션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스토리상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아서랑 마이카의 관계성 빌드업 같은 용도예요.
예를 들면 마이카가 더치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가, 아서가 얼마나 마이카에게는 눈에 가실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게임 전체의 가장 큰 복선이 되는 다회차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피하고 싶은 미션, 바로 이제 추심 미션, 떼인 돈 받아내기 미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갱단의 고리대금업자, 대부업자 리오폴드 슈트라우스 기억하시죠? 돈놀이 하는 멤버. 이제 챕터 2, 3, 4는 매 챕터마다 이 스트라우스가 미션을 줘요. 돈 받아오라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스트라우스는 절박한 사람만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돈을 빌려준다 그랬죠. 그리고 돈 받을 때가 되면은, 이제 만기가 되면은 지가 안 가고 아서나 뭐 어깨들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서가 돈 받으러 이제 미션을 하고 가는데, 이거를 마이카가 갔어야 돼. 왜 아서가 가? 스트라우스가 딱 자기 장부를 보여주면은 뭐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뭐 브로벨, 칙 매튜, 릴리 말렛, 뭐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뭐 잘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가면은 누구는 여전히 가난하고, 누구는 돈 대신에 주먹이나 받아라 뭐 이러고 이지랄하고. 그래가지고 아서가 입맛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서가 뭐냐면은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쁜 짓 참 많이 하고 살았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놈들을 지가 먼저 죽였을 뿐이고, 자기보다 잘 사는 놈들을 털어먹고 살았던 아서가 딱 봐도 얘 개털인데 싶은 애한테 가서 돈 뜯어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아무튼 뭐 이제 한 3명 정도 돈을 받아오면은 이 스트라우스가 이름을 하나 탁 줍니다. 그 이름이 토마스 다운즈라는 이름이에요. 이상하게 스트라우스가 요 다운즈라는 사람의 돈을 받아오라고 할 때는 좀 감정이 섞여 있어요. 돈을 안 주면 접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보면은 이 다운즈가 돈을 빌려가 놓고 지 돈도 안 갚은 상태에서 기부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스트라우스 입장에서 아주 눈꼴신 거야. 열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운즈 왜 괜찮은 사람인가? 가봅니다. 가난하죠. 돈이 없어. 뭐라 세우고 막 때리면서 얘기하는, 돈이 없어요. 집을 팔면 되잖아 이러니까 그 집 이미 압류됐습니다. 그때 딱 뒤에서 이 다운즈 씨의 아내랑 아들이 나오죠. 다운즈 부인이 막 빌면서 우리 남편은 아파요 막 이러는데, 아서는 저 아내랑 아들이라도 팔아 막 이러는데 막 다운즈를 팹니다. 이때 이 토마스 다운즈가 막 맞으면서 막 기침을 하다가 아서의 얼굴에 피를 팍 토하죠. 결국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얼굴에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 피를 쓱쓱 닦으면서 아서가 캠프로 돌아가는데, 이 장면에서 갑자기 우울한 음악 깔리는 거 보셨어요? 갑자기 돌아가는 아서 먹는 모습을 되게 길게 연출을 하면서 음울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 토마스 다운즈에게서 돈 받으려고 추심을 하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당연히 이 영상 보시는 캠퍼들은 대부분 뒷일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할 건데, 아무튼 여기가 어떤 씨앗을 심는 지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유저 입장에서는 다 플레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지, 일상적인 여느 다른 미션하고 똑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을 주냐면은 당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의 어느 지점이 당신의 카르마가 된다, 이거를 되게 느끼게 해줘요. 아서의 일기를 제가 딱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과 주먹으로 강도질하는 게 법을 지키면서 돈을 받아오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느껴지는 게 이상하다, 이런 아서의, 문학청년 아서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가고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 시대 역시 부끄러울 거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부업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상징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유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캠프로 돌아오면은 잠시 힐링하는 척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캠프의 귀염둥이 누구죠? 마스코트 잭 마스턴, 존과 아비게일의 아들이죠. 이 잭 마스턴하고 놀아주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반더린드 갱단에 지금 남녀노소가 다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랬는데, 여성도 있고 흑인도 있고 혼혈도 있고 노인이 있는 거는 오케이. 근데 애가 있는 건 상당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잭 마스턴 몇 살로 아세요? 4살이에요. 지금 4살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잭 마스터는 레데리 1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농장일 할 수 있는 소년으로 나오고, 에필로그 가면 이제 장성에서 나오는데, 우리 레데리 2 시점에서는 4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갱단원들이 아무리 무법자라고 해도 짐승 쓰레기가 아니니까 나름 원칙과 규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멤버가 이 잭을 자기 애처럼 굉장히 예뻐하면서 키웁니다. 특히 아서 모건이 거의 삼촌이죠. 게임상에서 보면은 이제 잭한테 책 사주는 파트도 나오고, 잭의 옷을 새로 사야 되는데 아서가 돈 보태주는 것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존이랑 말싸움할 때 존이 열폭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남의 애랑 이러면서. 실제로 잭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누구 제일 좋아해? 그러면은 Uncle Arthur 이런 얘기 처음에 나와요. 근데 지금 갱단 분위기가 쉽지 않죠. 계속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잭 눈치를 봐요. 어린애가 괜찮을까? 근데 아비게일이 쓰고 와가지고 아서한테 우리 아서 홍반장이니까 잭이랑 좀 놀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서가 좀 내가 뭐 보모야? 뭐 근데 그래서 아비게일이 가불기를 씁니다. 잭 아빠가 쓸모없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아저씨 맞지? 우리 존 금쪽이지 그러면서 결국은 아서가 어린 잭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가요. 사실 여기가 이제 낚시 컨텐츠 핵은 포인트죠. 이 이후로 우리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서랑 이 어린 잭이 막 요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강으로 가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러블리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상황들하고 갱단의 이 캠프의 풍경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른들의 세계잖아요. 근데 어린 애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나가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에 딱 도착을 해서 아서가 낚시를 가르치는데 애가 낚시를 좋아하겠냐고. 사실 지금 잭은 재미가 없어요. 아서 삼촌 좋으니까 왔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빠가 애한테 우리 같이 게임하자, 플스하자 그래놓고 애가 하기엔 어려운 게임인 거야. 아빠가 대신 깨줄게. 그리고 아빠가 다 하는 그런 느낌? 낚시는 아서 혼자 하고 잭은 옆에서 그냥 엄마 아비게일한테 줄 꽃목걸이 만들고 막 있어요. 너무 예쁜 잭. 근데 이 평화로운 순간 불청객이 두둥 등장합니다. 바로 무려 지금 우리를 쫓고 있는 핑커튼의 통이랑 부통이 딱 오죠. 에이전트 밀튼, 에이전트 로스 이 둘이 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부통 에이전트 로스는 이 게임 막바지에 가면은 FBI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초대 국장이 돼요. 그리고 레데리 1이 이 뒷얘기잖아요. 거기에 흑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로스가 나중에 승진을 한 거고 여기서 아직 부통입니다. 하여튼 이 밀튼과 로스 이 새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레비티커스 코널씨의 기차가 털렸는데 그거 턴 놈들 인상착의가 더치 반더랜드랑 좀 비슷하단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그 기차를 털었던 게 화근이 된 게 맞아요. 지난 그 첫 영상에서 말했듯이 핑커튼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그 더치 반더랜드마저도 핑커튼이 우리 뒤에 붙었다 딱 들으니까 안절부절 복달복달하죠. 근데 이 핑커튼 입장에서도 아서모건 얘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얘 잡으려 그러면 우리 약간 전멸 우리 캐삭방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무서운 핑커튼마저도 지금 아서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사법거래입니다. 야 더치를 넘기면 너 우리가 놔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 레데리 1을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압니다. 당연히 아서는 처음에는 저 아서 아닌데요 이거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다 알고 온 것 같으니까 대놓고 꺼지라고 하는데 여기 제일 웃긴 유명한 대사가 밀튼이 아서 네 목에 현상금 5,000달러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서가 내가 자수하면 그 돈 나 주나? 이지랄합니다. 아서 진짜 강심장이야. 5,000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60만 달러거든요. 대충 10억 정도 돼요. 10억. 아서 입장에서 10억? 나? 미? 이렇게 핑커튼은 아서한테 계속 덫이 넘겨라. 덫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서는 나도 덫이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귓등으로 들어요. 일단 밀튼하고 로스가 돌아갑니다. 우리 순수한 소년 잭은 아서 삼촌 왜 덫이 삼촌 어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아주. 덫이 삼촌을 보호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확 갑니다. 덫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바로 가가지고 이제 덫한테 얘기합니다. 야 핑커튼 애들 만났어. 미행 안 당해서 걱정하지 마. 근데 지금 핑커튼 애들 거의 다 쫓아온 것 같다. 근처다. 그러면서 나보고 덫이 너를 넘기면 봐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꺼지라고 욕했다. 덫이가 가만히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 말대로 하지 그랬냐? 이래요. 그러니까 아서가 완전 어이 털려가지고 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덫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넌 날 결국 배신하게 되어 있어 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듯이. 다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대사가. 그러니까 이미 이 챕터에서 플래그가 완성이 됐다 그러더라. 덫이 내면에 어떤 불안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 제가 느낀 건데 주변에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다들 무릎을 탁 친 건데 덫이를 보면은 아서모건에 대한 인정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처음 실패를 해가지고 다른 갱단원들이 자기를 못 믿을까봐 뭐 걱정하고 이런 건 다 느꼈을 텐데 여기서 쭉 담당하게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기 아래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아서모건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느낌이 덫한테 있어요. 이상하죠 약간. 이 시점부터 우리 게임하면서 캠프를 둘러보다 보면은 간간히 이상한 풍경이 보여요. 덫이가 연설을 막 해요.
근데 이상한 연설을 해요. 다들 좀 캠핑장에서 자기 일하고 있는데 더치가 막 연설을 하는데 말을 잘해요. 잘하는데 내용이 약간 철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하고 무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연설. 미국은 앞으로 이래야 돼 이러면서 현실 회피 같은 느낌의 연설을 막 합니다. 더치가 이제 이 챕터 2부터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내용을 게임상에서 뒤로 가가지고 캡처해서 확대를 하면 내용이 다 있어요. 적당한 텍스처 처리한 게 아니고 실제 책이 내용이 다 있어. 그 책 제목은 아메리칸 인페르노라는 책인데 레데리 작가가 이런 디테일의 귀신이에요. 실제 책 내용을 다 만들었대요. 이 책의 작가도 레데리 2 에필로그에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보는 요 더치의 책 내용은 미국이 점점 인페르노, 그러니까 불지옥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쓴 사회학 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더치가 믿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날은 틀렸어. 앞으로 지옥이 될 거야. 이런 얘기. 더치 얘기는 우리 스토리 완결까지 다 가면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더치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도 하게 될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현재 핑커튼이 지천까지 왔어요.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얼른 이제 우리는 돈을 모아가지고 더 멀리 튀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챕터 2도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의 현재의 금쪽이 존 마스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잭하고 아비게일한테는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죠. 더치한테는 활약을 못 보여줬어. 전설 나갔다가 굴러가지고 막 늑대한테 다녀가지고 막 다쳐오고 막 머리를 막 굴립니다. 어떻게 하나 보여주지? 나 미래의 주인공인데. 그러다가 이제 빅 머니 건수 하나 가져옵니다. 아서가 딱 가니까 존이 뭐라 그러냐면은 초반에 메리베스가 부잣집에 위장하녀로 가가지고 정보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그리 이어져요. 부자들이 가득 타고 있는 기차가 언제 어디로 지나간다라는 걸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존이 그 기차를 털자 그래요. 아서가. 그치. 근데 그 기차를 세우는 게 문제잖아. 우리 지금 방법이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존이 계획을 말해줍니다. 내가 정유소를 봐뒀어, 아서. 거기에 석유가 가득 든 마차가 있어. 기차 철도에다 그 마차를 세워두면은 기차가 불나기 싫으면 알아서 멈추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서가 순수하게 감탄하면서 놀라요. 뭐라 그러냐면은, 오, 야, 너 늑대한테 뇌를 반쯤 먹히니까 더 똑똑해진 것 같다. 아서 진짜 웃기잖아요? 이제 존의 계획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레델이랑 GTA가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이런 큰 미션이 있으면은 중간 준비 과정이 전부 다 개별적인 미션으로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 자, 이제 기차 강도 준비물, 뭐 무기, 다이너마이트 알아서 모아오고 정유소에서 석유마차를 쫙 채워가지고 훔쳐서 딱 어디다 숨겨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존이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내가 하면 명예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존이 대신해요. 아서 형, 네가 까먹은 것 다시 내가 마차 훔쳐왔어 이러면서. 근데 전 직접 했어요. 재밌으니까. 존이 다 준비 다 해놓고 봐봐 나 안 멍청하잖아. 그러니까 아서 뭐라 하잖아요. 야, 늑대가 너 나머지 뇌 다 먹으면 천재 되는 거 아니야? 자, 아서 너무 웃겨나. 드디어 범행 당일이 됩니다. 에이스끼리 가기로 하죠. 아서, 존, 찰스 딱 셋이서 가기로 해요. 이제 숨겨놓은 석유마차 쪽으로 아서가 딱 가니까 누가 와 있어요. 누구냐? 우리의 수다쟁이 션이 딱 와가지고 아서 아재 지도 좀 껴주이소 이러면서 너무 웃겨. 아서가 딱 잘라가지고 안 돼 돌아가 하는데 션이 진짜 미친 듯이 조릅니다. 근데 조르는 건지 시비 거는 건지 모르겠어. 아, 곧 죽을 노따끼리 하지 말고 팔팔한 젊은 피 쓰이소 이러면 진짜 웃겨. 이 정도면은 이거 안 껴줄 수가 없다는 말이 유저 입장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 쫄라요. 나는 진짜 이 션 배우 너무 궁금해. 션이라는 캐릭터의 빌드업을 사랑스러운 악동? 밉지 않은 수다쟁이로 잘 빌드업을 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좀 이따가 찰스랑 존이 와가지고 뭐야 션 왜 있어? 션 끼면 안 되지. 아서 너 책임질 수 있으니까 아서 뭐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같이 가. 결국 이제 넷이 갑니다. 기차가 쫙 오죠. 여기서 근데 달려오는 기차를 혼자 아서가 딱 멈추는 그 장면이 요 레데리2의 시네마틱 중에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범죄 장면이 뭐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이미 우리 아서가 되어 있잖아요. 딱 리피터 들고 딱 서가지고 혼자 이렇게 쫙 오는 기차를 세우는 그 아서가 제가 그 레비티커스 코너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이 시대의 기차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거든요. 그거를 혼자 서서 멈추는 아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의 전반부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시대는 변화하는데 거기에 혼자 맞서서 고고히 서 있는 구시대 최강의 인간이라는 느낌을 딱 줘요. 아서가 딱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차를 싹 털고 돌아오죠.
당연히 션은 중간에 죽을 뻔합니다. 아서가 구해줘요. 근데 존이 얘기해요. 이상하다. 야, 보안관들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지 않냐? 이거 혹시 함정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서가 얼마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핑커튼이 탁 떠오르죠. 이거 위험한데? 진짜 우리 돈 조금만 더 모으면 바로 딴 데로 튀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상황이에요. 존이 그래서 건수를 또 하나 또 물어봐요. 이제 거의 챕터 2의 거의 마지막 미션. 양과 염소라는 미션입니다. 근데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만 레데리 2 제목에 굉장히 종교적인 제목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제목. 그 앞에 잭 마스터 어린애랑 낚시하러 간 미션 있잖아요. 그게 제목이 남자들의 낚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제가 Fisher of Men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 낚는 어부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미션 양과 염소 요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보시면은 최후의 심판 때 온다.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섭종하기 전에 정산할 거다. 그때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은 양, 안 베푼 놈은 염소. 양은 구원해 줄 거고 염소는 돌릴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제목이거든요, 이게. 존이 계획을 들고 옵니다. 지금 존이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좀 전에 열차 강도 미션 지가 세워가지고 한 건 해서 지금 어때요?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서한테 계획을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야? 발렌타인 마을 인근이지. 발렌타인 마을은 뭐 하는 곳이야? 축산업 마을이잖아. 거기서 각종 소떼, 양떼들 경매를 정기적으로 한다. 이게 은근 큰 돈이거든요. 조만간 양떼 경매가 열린대.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초원에서 저기 평원에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걔네 양치기들만 쫓아내면은 그 양 우리가 꿀꺽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존이 덫이 흉내를 내요. 계획의 세부 사항을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고 다 자기한테 계획이 있다는 듯이 I have a plan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존이. 그러니까 아서가 지그시 보면서 야, 네가 하니까 존나 멍청해 보인다. 하지 마라. 그거 덫이가 하니까 멋있는 거다. 간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진짜 내가 보면서 빵 터졌어. 너무 웃겨. 그 존이 입이 대빨라가지고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일단 저격 소총을 하나 사라. 아서 형, 네가 사라. 그리고 그 내가 보니까 양치기 하는 그곳의 근처가 높은 절벽들이 있더라. 거기 가가지고 네가 이 저격 소총으로 잘 조준을 해서 땅에 쏴가지고 이 양치기들만 겁만 줘가지고 쫓아내라.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형하고 둘이서 카우보이 플레이로 양떼 몰고 그대로 발렌타인 가면 돼. 그래서 양떼 몰이를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너 나머지 왜 늑대 다 먹었냐? 그래서 이제 잘 실행을 해가지고 양떼를 몰고 갑니다. 발렌타인으로. 여기서도 그 양치기를 겁만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면은 막 존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다 죽였어야만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서가 확실히 하고 좋지 뭐 이렇게 약간 아직 아서 나쁜 놈이야 확실히. 그래서 이제 양떼를 몰고 발렌타인을 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살아남은 사람은 일단 다 강자인 시대죠. 발렌타인의 그 경매사가 딱 보니까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양떼 훔쳤구만 이거 야. 그러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니네 가축도둑 바로 교수인 거 알지? 근데 그 양떼가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네. 자동차 등록증 내놔봐. 없잖아.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나 25%만 줘. 딱 한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존 마스턴이 결국 흥정을 하다가 18%씩이나 주기로 하고 결국은 양떼를 넘깁니다. 아서가 옆에서 지그시 보면서 뇌 절반 남아있구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양떼를 다 팔고 이제 경매가 끝나야 돈을 받잖아요. 그동안 발렌타인 안에서 기다리려고 발렌타인에 이제 살룬으로 가요. 거기 덫이가 지금 와 있으니까. 덫이가 지금 스트라우스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든보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스트라우스 존 당신은 경매 잘 진행되는지 보고 경매 끝나면 우리 양떼 넘긴 거 돈 받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아서랑 둘이서 술을 탁 마십니다. 술을 탁 치얼스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난리가 납니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가장 크게 한탕한 게 돈 끌어온 게 어디예요? 전부 다 기차 강도죠. 근데 그 기차가 전부 누구 거야? 레비티커스 코널 거죠. 결국 이 레비티커스 코널 회장님 개빡쳐가지고 머리 끝까지 빡쳐가지고 보면 머리가 거의 없어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밖에서 코널이 와가지고 야 니네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내 기차를 자꾸 터는 거냐? 그러면서 부하들을 쫙 깔아두고 저 새끼들 잡아와. 죽이든 살리든 잡아와. 그리고 갑니다. 심지어 우리 존과 스트라우스 거기서 잡혀있어요. 잡혀있어. 우리 금쪽이랑 스트라우스. 니네 당장 나와서 꿇어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돼 있으니까 살룬 주변에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덫이라 갔어. 살룬 밖으로 나가죠. 덫이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gentleman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여러분 이러면서 시간을 보는 동안 우리의 아서 전술핵이죠. 전장을 싹 스캔합니다. 진짜 여기서 데드아이 딱 켜가지고 일단 존하고 스트라우스 붙은 애들부터 헤드 빵빵하고 이제 총격전에 돌입을 하는 거죠. 이게 챕터 2의 마지막 대전투. 챕터가 끝날 땐 거의 대전투가 한 번씩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 스트라우스가 좀 다치긴 해요. 비전투 요원이니까. 하지만 결국 또 이 멤버들은 막 옆에 서 있는 마차를 끌고 와서 방패 삼아가지고 천천히 밀면서 숨어가지고 다 죽이고 막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서랑 이 몇 명이 이 발렌타인이란 마을 전체를 싹 다 죽이고 쑥대밭이라고 빠져나와요. 진짜 미친놈들이야 진짜. 와, 미친놈들 맞아 진짜. 이 미션을 다 하고 나면은 지금 몇 명이서 마을 하나 정도는 그냥 까뒤집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괜찮은 건가? 근데 이제 반더린 늑갱단은 핑커튼 탐정사무소 근처까지 온 거 알았고 레비티커스 코널이 드디어 우리를 쫓고 있다 이제 알았죠. 그 와중에 콜름 오드리스콜 이 새끼들은 계속 우리 건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캠프를 옮겨야 되겠구나. 우리 커맨드 센터 옮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챕터 2의 마지막 퀘스트 캠프 이동하는 퀘스트로 돌입을 합니다. 다음 캠프 후보가 어디냐? 듀베리 하천이라는 곳이래요. 거기 누가 고른 거야? 마이카래요. 일단 오케이. 일단 아서랑 찰스가 둘이 한번 가가지고 상황을 보고 거기 우리 가가지고 캠프 세워도 되나 안 되나 풍수지리 봐봐 배사님 수인지 확인해 딱 정찰하러 갑니다. 제일 믿음직하니까. 나는 찰스랑 둘이 움직일 때 제일 좋아요. 찰스랑 같이 움직이는 게 몇 번 있잖아요. 항상 이 느낌이 좋아. 늦온남 찰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말라붙은 하천이에요. 그 듀베리 하천이. 근데 시체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려고 하는 그 인근에 버려진 작은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뭐지? 이제 둘이 이제 명함집 꺼내가지고 가죠. 수색을 딱 하는데 캠프에 마차가 있으면 그 마차 옆에 되게 어색하게 상자들이 쌓여 있어요. 누가 숨어 있는 느낌이잖아, 누가 봐도. 그리고 에이스 둘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딱 치우니까 그 안에 덜덜 떨고 있는 여자가 어린애 둘을 지키고 총을 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딱 봐도 완전 초짜. 완전 민간인. 그 아서가 어떻게 해요? 진정을 시키죠.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누구냐? 물어보는데 여인이 말을 못해. 독일어밖에 못해. 근데 딱 봐도 여자랑 아이들이 잔뜩 겁에 질려 있으니까 딱 보니까 여기다가 무슨 일가족이 어디 멀리서 이주해가지고 와서 잠깐 야영장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누구한테 습격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옆에 뒤에 있는 애들 중에 딸이 똑똑한 것 같아. 엉성한 영어로 우리 아빠가 잡혀갔어요. 구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거기서 갑자기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서는 아직 변하기 전이에요. 아서가 뭐래 여기 위험하니까 딴 데로 가요. 근데 찰스가 아서를 지그시 보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찰스 개멋있어. 그러니까 아서목원이 여기에서 갑자기 착해지면 이상하니까 오히려 아서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이어야 되고 보다 천천히 어렵게 변화해야 이 얘기가 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잘 만든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이제 캠프의 후보지로 정찰을 왔다가 거기에 먼저 캠핑하다가 봉변당한 일가족을 발견했는데 그 일가족의 아빠를 찰스한테 한 소리 듣고 뻘쭘해진 아서가 우리 늦온남 찰스와 함께 이 가족의 아버지를 찾아주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의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챕터 2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 3의 캠핑장이라 할 수 있는 클레멘즈 포인트를 배경으로 해서 두 가문 사이에 끼어든 반더린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졸지의 보안관보가 되어 나쁜 놈들 뚜까패는 아손모건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